자, 149.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와요. 특성. 예. 일단 제목만 밑줄 그을게요. 반가로 1번에 수급 조절의 난이성이 있죠. 밑줄만 그어봐요.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특히 수가 수요고 급이 공급인데 그냥 제목만 밑줄 쳐놓고 자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공급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을 착공해도 완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렇게 감만 잡으세요. 넘기세요. 다음 양 반가로 2번에 시장의 국지성 제목만 밑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군데군데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됐고 넘기세요. 반가로 5번 제목만.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 제목만 옆에다가 개별성이라고 써봐. 개별성.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나타난다면 남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죠. 됐고 반가로 6번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성 밑줄 짝 그것도 옆에다 개별성이라고 쓰세요. 한국 타이어는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그래서 샘플을 제시하고 판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없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처럼 조지가 된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됐고요. 반가로 8번 매매기간의 장기성 밑줄만. 네, 부동산은 고가예요. 그리고 법적 제한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100원짜리 껌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거 봤나요? 아니죠.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비싸. 그리고 이것저것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시간도 걸려.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매매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개념만. 9번 밑줄장. 법적 제한으로 인한 시장 조절 기능의 저하. 해놓고 법적 제한 동그라미. 끄집어내가지고 사회성과 공공성. 사회성과 공공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는 내 토지지만 내 멋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자꾸 규제하는 거 맞죠? 다음. 10번 밑줄 자금의 유용성. 옆에다가 고가성이라고 쓰세요. 고가, 비싸다.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자율이 항상 나와요. 대부비율이 항상 나와. 이런 게 나와. 왜냐? 부동산은 비싸거든. 그러니까 집을 산다 하더라도 개발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100%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힘들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런 걸 갖다 자금의 유용성 또는 신용의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제목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별로 의미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체크는 안 해줄 거니까 제목 정도만 살짝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됐고. 다음에 154페이지는 그 파란색 3번 주택시장이 있어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버리거든요.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건드리진 않을 텐데 왼쪽에 기출 지문 2개 있어요. 보이시죠? 그것만 체크해놓고 복습을 하지 말 것. 가만 놔두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155페이지는 표가 있는데요. 요거 알아보셔야 돼요. 주택 수요, 주택 소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주택 수요 계층이라는 게 있고 주택 소요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수요, 주택 소요가 있습니다. 자, 주택 수요는 중산층 고소득층을 말해요. 주택 소요는 서민 저소득층을 말해요. 학계론은 있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그냥 묶어서 고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택 수요 계층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택 소유 계층이라 한다는 거. 이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다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어디? 임대주택 정책의 주된 수혜자, 대상자는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소유계층. 그렇게. 그 정도 용어 정리 정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할게요. 표에 주택 수요 바로 밑에 의 보이세요? 의? 의 옆에 자 동그라미 구매력이 있는 동그라미. 주택 소유계층은 오른쪽에 구매력이 없는 동그라미. 저 밑에 주체. 주택 수요계층은 주체. 중산층 이상을 대상. 주택 소유계층은 저소득층을 대상. 동그라미. 나머지는 놔두세요. 자, 이제 넘기고 이제 156페이지는요. 이제 체크만 할 건데 다음 주 1교시 시작하자마자 여기 관련된 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수요량 있죠.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기역, 니은 문장 끝날 때까지 다 엮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기역, 니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위에까지 다 읽어볼 것. 체크. 이렇게 체크하고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체크해놓고 다시 하나 더 체크할 거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보이시죠? 주택 저량의 공급량 땡땡. 자, 밑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존재 동그라미. 존재. 어디 동그라미? 존재. 놔두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 부동산 시장 분석 땡땡. 저유량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함. 밑줄. 됐어요?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일단 반가로 1번에 상향요가 하향요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만 일단 해봐. 1번, 2번 체크만 해봐요. 상향요가 한번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만 하고 자 넘깁니다. 158 삭제, 159 삭제 보지 마요. 절대 보지 마. 다음 160페이지 일단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60페이지 보니까 저기 양가로 3번에 있잖아요. 양가로 3번에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잠깐 큰 틀 좀 잡아주고 책에다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칠판 보는데 주거 분리와 흔히 여가작용이라고 그래요. 주거분리와 여가작용. 먼저 첫 번째 여가작용의 개념, 여가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개념만 나오니까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자, 어디 상향여가라는 용어 하나 있었고 하향여가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 어떤 게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상향. 어떤 게 상태가 나빠지는 걸까? 하향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오래된 저가주택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여가일 것 같아요, 느낌상? 상향여가예요, 상향여가. 업됐다, 이 필터링 업 해서 상향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가주택 지역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방치하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요거는 무슨 요구할 것 같아요? 하향 요구입니다. 자, 볼게요. 뭐 상향 요구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하향 요구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이쁘게 지어놨어요. 진짜 이쁘거든요. 이쁘게 지어놨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벽에 약간 뭐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방치하겠어요? 고치겠어요? 고치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꺼이 비용 투입하겠죠. 고칩니다. 또 1년 지났어.
그랬는데 예, 옥상에서 물이 약간 좀 센데 당연히 고칩니다. 고치죠. 고쳤어야지. 8년, 9년,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난 다음에는 상태가 좀 안 좋아지죠. 그때 조그마한 게 문제 생기면 고치는데 큰 뭔가 문제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에이씨 안 고치지. 뭐 대충 사용하다가 뭐 뽑고 다시 짓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새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자꾸 고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치하겠죠. 그때부터는 대충 유지만 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게 무슨 주택으로 바뀌어? 저가 주택으로 바뀌겠죠. 이게 바로 무슨 요구가 있겠어요? 하향 요구가. 그러면 우리 시험은 하향 요구가 주예요. 우리 시험은 능력되는 고소득층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 시험에 주거든요. 얘가 줍니다. 이 상향 요구하는 시험의 개념 외에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 자연스러운 것은 하향 요구예요. 새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흠것이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험의 주다. 상향 요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이에요. 왜냐? 원래요. 저가 주택 지역이 있다. 저가 주택 지역이 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근데 이 지역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딴 데 좋은 데 살고 있는 고소득층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개발하려면 이 사람들 쫓아내야 돼, 이제. 문제가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소득층 임차인이 스스로의 의지, 노력에 의해서 주관 경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정부라든지 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조합에 의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새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흠것이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를 할 건데요. 자, 책에다 제가 묶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개념만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개념만. 자, 주거분리. 주거분리래요. 주거지가 분리된대.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 고소득층 주택지역. B. 저소득층 주택지역. 우리 외부 효과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토지 옆에 공원이라든지 좋은 학교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서 내 토지 부동산 가격 오를 수 있죠.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나의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랍니다. 내 부동산 옆에 쓰레기 매립장, 납골당, 화장터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툭 떨어질 수도 있죠. 혐오스럽죠. 싫어하죠. 나에게 불이익을 줬죠. 부의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어디? 고소득층 주택지역에 갑돌이가 살고 있어요. 갑돌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공원도 있고요. 좋은 학교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사장님들, 교수님들, 의사 다 빵빵해. 갑돌이 여기 살고 있어요. 동창회 나가면 갑돌이 자기가 어디 산다라고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 나 여기 산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우와 너 능력된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고소득층 주택지역은 물리적인 환경, 사회 구성원의 환경 등등이 서로서로 같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긍정적이죠? 무슨 외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을돌이에 살고 있는 저가주택지역은 가로등도 막 깨져 있고 학교도 좋은 거 없고 막 이렇게 막 엉망이 엉망. 주차 공간도 엉망이고 막 밤마다 술 먹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 예, 아무튼 상태 안 좋아. 을돌이는 동창회에 나가서 나 여기 산다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쪽팔리니까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러면 을돌이가 살고 있는 저가주택 지역 내의 상황은 서로서로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고 다음. 자, 볼게요. 여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이고 여기는 고소득층 주택지역입니다. 둘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C라고 할게요. 뭘 한다? C. C를 뭐라 불러주냐면요. C를 고소득층과의 인접, 경계 지역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기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이 바운더리예요. 이 바운더리에서 C는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은 네,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지역이에요. 고가주택 지역 근처에 있으면 학교, 도로, 공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이 지역은 선호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선호하죠. 정의부유가, 부의부유가. 정의부유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여기는 D입니다. D. D 지역은 고소득층 입장에서 저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에요. 누가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그러면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D는 저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층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하고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렇죠? 부의부유가, 정의부유가. 부의부유가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잡아볼게요. A의 이름이 뭐냐면요. 고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죠? C.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 맞습니까? 맞죠? A 아까 무슨 예비효과 나타났죠? 정의예비효과. C는 정의예비효과. 그래서 앞으로 고민하지 말고 고소득층 가지고 문장 끌어가주면 무슨 예비효과? 정의예비효과. 이러면 돼요. B. 저소득층 주택지역 맞아요? 맞죠? 그렇죠? D는 저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 맞아요? D든 전부 다 무슨 예비효과? 부예비효과죠?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고소득층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예비효과야. 저소득층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다? 부예비효과다. 그렇게 딱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자, 책 좀 볼게요. 160페이지 보면요. 양가로 3번에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체크 읽어볼 거예요.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네. 동그라미 2번 체크. 여기 시험에 좀 제법 나오긴 나오는데요. 뭐 오답을 유도하진 않는데 자, 일단 볼게.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또는 그 동네 인근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냥 흘려들어요. 봐봐요. 이쪽은 오래된 주택지역이에요. 오래됐어. 아직 재개발 안 했어. 근데 길 건너 이쪽은 재개발해가지고 한 5천 세대가 들어가는 좀 상당히 큰 어떤 단지가 생겼어. 여기는 새롭게 만들었죠. 고가주택 지역이야. 근데 길 건너편 이쪽은 아직 재개발 안 해가지고 오래된 주택 지역이야. 그래서 지역 전체가 고소득층 주택지역, 저소득층 구분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같은 근린 지역, 인근 지역,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같은 지역 내에서 전철역 옆에 있고 공원 옆에 어떤 교통이라든지 쾌적성이 있는 그 옆에는 고가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쫙 막 이렇게 언덕길 막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도 있을 수 있어. 같은 동네 내에서. 그래서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근린 그 동네 내에서도 어떤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등에 따라서 역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주거분리란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문장 끊어. 추구하려고 하고 문장 끊어. 부의 외부 효과의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밑줄 그어놓고요.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박스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4번 박스 있죠? 별표 쳐놔. 이게 중요해. 중요해. 고급 주택 지역은 무슨 외부 효과 발생한대요? 정외부 효과 발생하죠? 그렇죠? 다음. 그 옆에다가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 지역도 정외부 효과라고 써놔. 고소득층과 인접 지역도 정외부 효과. 그러니까 고소득층 또는 고급 주택 지역이든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 지역이든 전부 다 무슨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그 말입니다.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 지역. 예, 됐고요. 동그라미 5번에도 박스 있습니까? 그것도 별표 치세요. 저급 주택 지역, 저가 주택, 예, 저소득층 주택 지역은 부외부 효과 발생.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써놔. 저소득층과 인접한 주택 지역도 부외부 효과. 됐어요? 다음 162페이지 일단 또 가봅니다. 162 동그라미 리을 있어. 리을 리을 따라서 있죠. 체크 일단 해봐. 체크 동그라미 리을 따라서 체크하고요. 두 번째 줄에 혹시 할증이란 말 보이세요? 할증 동그라미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쳐봐.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며 그다음 그 밑에 줄에 할인이란 말이 있어요. 할인 동그라미 쳐봐. 어디? 할증은 정외부 효과를 말할까 부외부 효과를 말할까? 정외부 효과. 할인은 부외부 효과죠. 여기 주목. 그다음 보세요. 요거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익을 보는 거죠. 할증, 프리미엄.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 가까이 있으면 할인. 부외부 효과. 그 말이에요. 그 말. 됐고요. 이제 요거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요 지역은 저소득층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지역인데 요 지역은 고소득층들이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고소득층들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어디 분양된다 그러면 떠나버려. 공가가 생기겠죠? 공가가 생기면 이 빈자리를 저소득층의 일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침입이라고 그래. 침입이란 것은 이질적인 요소가 유입되는 현상을 침입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일부 들어와. 그러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경계가 다시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떠나서 뭐가 발생해? 공가, 연속적인 뭐가 이어져? 침입.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은 나중에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버린대요. 이런 경우를 천이 계승 이렇게 불러줍니다. 따라서 공가, 침입, 천의를 통해서 지역이 무슨 여고가 되어가는 하향 여고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니은 디귿 일단 체크하고 니은 디귿 체크하고 니은 문장 두 번째 줄 끝에 침입이란 용어 보이세요? 동그라미 쳐놔. 디귿 문장 끝에 천의 또는 계승이란 말 있죠? 예, 동그라미 쳐놓고 용어만 그냥 대충 보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은 밑줄 그어보세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제 소득의 문제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소득의 문제 동그라미 쳐보고요. 동그라미 3번도 그냥 체크만 했어요. 체크만. 자, 이제 한마디 할게요. 한마디로 끝낼 겁니다. 이제 나중에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말이 나와요.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것은 산물이란 것은 만들어진 생산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건 뭐냐? 자, 시장에서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버젓이 시장에 만들어진 게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럼 볼게요.
저가주택, 불량주택이 저가주택이거든. 그러면 불량주택은 질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보기도 안 좋아. 근데 불량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있나요? 있죠. 저소득층은 불량주택이 필요해. 1번, 저소득층이 불량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저소득층은 원래 불량주택을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싸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지.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자기의 낮은 소득 수준 가지고 좋은 주택에 못 살아. 그러니까 싼 불량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맞죠? 따라서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배웠던 거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학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또 종합과학이다. 해봤죠? 그렇죠?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봤죠? 복합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또 경제적, 또 법률적,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끝.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끝.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을 다시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 구분해봤죠?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 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은 토지 및 그 뭐다? 정착물 특징 일시적 부착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 된다고 그랬죠? 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뭐가 포함되는 것이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어디에 속해? 어디에? 협의 광의.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했어요? 법률에 따라서 구분했어? 법률에 따라서 구분했죠. 왜 준부동산이냐? 토지, 건물, 부동산과 공시 방법이 유사해서 준부동산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아까 그 어때 색깔 칠한 거 뭐 있었잖아.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아까 해봤고요. 네. 토지에 분류하고 주택에 분류해봤어요. 토지 분류 여러 가지 중에 택지, 부지 누가 광의 개념? 부지 광의 개념. 해봤죠. 후보지, 이행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후보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해봤고요. 예. 나지, 건부지 해봤네. 나지는 지목이 되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건부지는 걸리적거리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부 뭐가 발생한다?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건부 감가의 반대말은 뭐다?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야지. 응? 책에다 체크 안 해줬잖아. 그럼 몰라요 그래. 안 들어봤어요. 그죠? 예. 건부 감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다음에 공지,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필지, 지번, 필지, 용도, 획지, 포락지, 무너진 거, 뭐 등등도 있었죠. 맹지도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그렇죠. 단독주택 두 가지만 알고 있자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다, 중, 다, 가, 구는 한 개의 건물에 여러 명이 살 수 있지만 소유권자가 몇 명? 한 명이니까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부동산의 특성, 자연적 특성, 다른 말로 본원적 특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문적 특성, 경제적 특성이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요거 하기 전에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개별적 특성이란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 토지마다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다 달리 나타나는 게 개별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토지에 A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특성이다. 그거 이제 별도로 체크해봤고요. 요 둘 중에 어떤 게 시험에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넘버 3 누구였지 아까? 부.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증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성도 있었고 영속성도 있다. 맞아요? 그렇죠?
A 토지의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 아까도 100만 제곱미터, 지금도 100만 제곱미터. 근데 그 지역 내에서 택지 양은 증가될 수도 있다. 해봤죠?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 뭐야? 수직, 절대 양 불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택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거는 택지 양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용도가 면적이 줄어. 전체적인 면적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택지 양이 증가했다 해서 부증성 예외가 나타난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쭉 가봤고요. 부동산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죠 아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구 지역과 강상구 지역은 지역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네. 지역화, 국지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으니까 외부 지역으로부터 영향받아. 그러니까 외부 지역을 분석해야 돼. 외부 효과에 의한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토지는 A 지역의 토지가 100만 제곱미터다. 절대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면적은 감가 발생해 안 해? 안 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죠? 일반 재화처럼 부동산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산삼 아까 이야기했네. 산삼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필은 미래가 없는 거야. 그냥 쓰고 버리는 거야. 그러나 토지는 영혼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장기적 배려가 요구됩니까? 요구되죠. 그런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쭉 이렇게. 기타 나머지 내용들도 있었고요. 토지 소유권. 절대적 권리 인정해 안 해? 무슨 권리만? 상대적 권리만 허용한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지하라든지 토지 위에 어떤 물건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할 수 있어. 대신에 대가를 치르라고 그랬죠. 보상을 해야 한다. 완전 경쟁시장과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거죠.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잡자고 그랬네. 완전 경쟁시장과는 달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능력 되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OX, X. 다음, 완전 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은 수요 공급자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현실의 시장은 능력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지고 나오는데도 힘들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 태거가 자유롭다. OX, X 그런 것만 딱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특성 쭉쭉 몇 가지 정리했고요. 다음, 상향료가 하향료가 있는데 어떤 게 우리 시험에 주고 어떤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향료가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새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헌 것이 되는 거. 이렇게. 다음, 주택 수요, 주택 소요도 들어봤네. 능력 되는 사람, 주택 수요. 능력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주택 소요. 주택 구매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주택 수요.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주택 소요. 여러분들은 지식 수요야, 지식 소요야? 아니, 지식이 충분하냐고 부족하냐고. 지식이 수요 계층, 소요 계층. 수요 계층이에요? 수요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식 소요 계층이죠? 열심히 해서 뭐로 바뀌면 돼, 나중에. 지식 수요 계층으로 가세요. 네.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택지와 저소득층의 주택지가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다. 주거분리다. 예. 그러면서 이 주거분리는 지역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됐고. 아까 고소득층 주택지역,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은 무슨 예부효과? 정의예부효과, 할증 할인, 프리미엄. 저소득층 주택지역, 저소득층하고 인접한 주택지역은 할증 할인, 부예부효과, 정의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요 정도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자, 저가주택,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에 산물이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물건이죠. 따라서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필요로 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감만 잡으세요. 그렇게.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아까 제가 이제 당부를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식사 끝나고 잠깐 이렇게 복습을 살짝 해 두셔야 돼. 그냥 책 접어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예, 가짜는 시험이에요. 60점 맞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석하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